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22조 중과세율 가겠습니다. 중과세율.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표준세율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 시험 대비로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죠.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역시 올해도 또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이 표준세율을 모르면은 다른 세율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중과세율.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탄력세율.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은 얘도 못하고 얘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표준세율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뭘로 가냐면 중과세로 갑니다. 중과. 얘는 글자대로 중과. 세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겁게 과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중과세는 글자대로 세금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첫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여러분. 비과세 안 해준다. 또한 우리 요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입니다. 즉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무슨 세율이라고 이거를? 탄력세율.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걸,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한다, 여러분? 탄력세율. 근데 이러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이 무슨 세율에도 탄력세율, 죄송합니다. 탄력세율은 특례세율. 얘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여러분 특례세율 대상이라도 이러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이면 얘는 세율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때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라든지 탄력세라든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탄력세율 대상이라도 특례세율 대상이라도 또는 탄력세율 대상이라도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도 중과세 대상이면 중과세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비과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임시용 건축물이 있었죠. 그래서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어요. 근데 그 임시 건축물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이면 이때는 중과세를 목적하기 때문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장이다. 임시 건축물인데 별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중과세를 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는 지방세법상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첫째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요 표준세율에다 어떠하라? 더하라 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할 용어가 있죠. 중과기준세율. 여러분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은 글자로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을 몇 프로 말한다고요? 2% 말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2%. 그럼 2%의 100분의 4배. 여기 몇 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4배를 말하는 거죠. 법에서 4배, 2배, 3배 표현 방식이 100분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한다고요? 4배. 100분의 200은 2배. 이런 식으로 법률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분의 400. 그러면 2%의 몇 배라는 얘기, 여러분? 4배. 그럼 몇 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를 말했죠. 요걸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여러분? 더하라 그입니다. 더하라. 이해되시나요? 예. 그럼 또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역시 중과기준세율에 여기는 100분의 200입니다. 100분의 200. 그럼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은 몇 배를 말하고 여러분? 2배. 2%의 2배니까 몇 프로 말하죠, 여러분? 4%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뭐 하세요?
더하세요. 그 얘기에 더하세요. 무슨 암호 같죠? 예. 그래서 법률적 표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합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 방식이 어렵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역시 표준세인데, 자, 여러분 여기는 표준세에다 이미 100분의 300을 곱합니다. 그럼 표준세에 몇 배를 곱하는 얘기죠, 여러분? 3배를 곱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앞에 숫자가 먼저 커졌죠. 여기는 뒤에 숫자를 더하는 건데 여기는 앞에 숫자가 이미 몇 배를 곱했기 때문에 3배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표준세율 2%의 2배인 4%를 자 여기는 뭐냐? 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빼라고요. 여기는 다 뭐였죠? 더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빼라고요. 그럼 이걸 출제 살짝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그럼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다고 여러분? 빼기다고. 그럼 왜 빼냐? 이미 앞에 숫자에 몇 배를 곱했으니까 3배를 곱해서 숫자가 너무 커졌잖아. 커진 데다 또 더하면은 세율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다가 몇 배를 곱했을 때는 3배를 곱했을 때는 뒤에는 4%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라. 왜 뺀다고요? 앞에 숫자가 너무 3배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취득세, 중과세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요게 취득세, 종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요게 종전 등록세 중과 대상인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은 취득세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표준세에다가 2%의 4배인 8%를 더한 세로 가시는 것은 무슨 재산이다 했죠, 여러분?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세에다가 2%의 4배인 4%를 더한 세로 가시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이 말 나와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표준세에다 몇 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곱한 다음에 4%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빼라고. 여기는 뭐 하라고? 빼라고. 요거는 반드시 무슨 말 나오냐? 대도시 안에서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요 8% 더한 세로 가시는 건 무슨 재산이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고, 그 다음에 4%를 더한 세로 가시는 건 어디? 과밀, 억제, 권역 아니고요. 3배를 곱한 다음에 4% 빼는 것은 뭐고, 여러분? 대도시 안으로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요 사치성 재산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첫째, 별장. 두 번째 뭐죠? 골프장. 세 번째 뭐죠? 고급 오락장. 네 번째는요? 고급 선박. 다섯 번째는요? 고급 주택이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 5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별골, 오, 선, 주. 이렇게 5가지 별골, 오, 선, 주. 꼭 외우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다 주의할 사항은 그 부수 토지도 중과 대상입니다. 부수 토지도. 그러니까 고급 주택 건물은 물론 뭐도 여러분? 토지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물론 뭐도 여러분? 토지도. 골프장이나 그 별장. 예. 이러한 부수 토지도 뭐가 된다 여러분? 중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보시면은 22쪽에 양가로 4번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을 2%의 4배인 몇 프로를 여러분? 8%를 더한 세로 가시는 것이 뭐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5가지 별골, 오선주 이러면 됐죠. 이때 여러분 여기 고급주택에다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별장에다가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2가지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됐습니다. 요 2가지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됐죠. 뭐 공인중개사가 선박 중개할 일 없을 것이고요. 골프장 이런 것도 뭐 취급할 일도 없을 거고 고급 오락장도 개인 업무 단위로 하는 공인중개사는 취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별장부터 좀 볼까요? 별장 보죠. 자, 별장은 여러분이 뭐 어떤 개념은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 별장을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네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밑줄 여러분 뭐죠? 휴양, 피서, 놀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별장이란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밑줄 쳤어요?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거기 23쪽에 통칙이 있어요. 여러분 통칙까지 좀 꼭 보셔야 되겠어요. 자, 23쪽에 통칙 찾으셨어요? 자, 같이 보죠.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뭐로 여러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뭐로 본다 여러분? 별자로 본다. 여기 1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밑줄 오피스텔의 키워드입니다. 오피스텔. 밑줄 주세요. 오피스텔. 그러면 오피스텔은 왜 이러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뭘로 보죠, 여러분? 업무시설로 보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뭐로 본다고요, 여러분? 업무시설로 본다. 근데 그는 공법 시간이 얘기고요. 세법에서는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피스텔이더라도 건축법상 공법이 규정하고 세법 규정을 구분해서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법 규정을 끌고 갖고 세법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비록 이때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됐더라도 우리 세법 무슨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나왔다. 무슨 말로 하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뭐로 본다고요, 여러분? 별장으로 본다. 별장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중과하는 거죠, 뭐. 몇 배 중과라고요? 8%를 더하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표준세율보다 8% 더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밑줄 소유자 외의자. 밑줄 소유자 이외의자. 누굴 말하죠, 여러분? 임차인. 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뭐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사용하도 뭐한다, 여러분? 중과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인이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람이 이거를 사업장이나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한테 중과세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사용인이 누구니까? 임차니까 임차인한테 중과세 하면 되겠죠? 맞아? 임차인한테 중과세? 사용은 누가 한다더라도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한다더라도 중과세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 과세하는 강사 무슨 임차인한테 중과세를 해. 그래서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그러면 임대인, 건축물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 납세무제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임차인이 과세를 했더라도 누구한테 과세한다 해서 임대인한테 과세한다 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한테 과세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도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임대를 줬어. 근데 임차인은 누구냐? 서울 외지인이야. 서울 외지인이 임차를 해갖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오냐? 주말이나 휴가 시즌 때만 내려와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오피스텔은 비록 업무시설을 보지만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러면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냥 뭐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하면 우리 오피스텔에 들어 뭐 한다 그러면 중과하는 거죠. 누가 쓰는데? 임차인이 중과한 별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한테 누구한테 과세한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과세한다는 거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장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골프장은 그냥 밑줄만 칩시다. 일단 밑줄 해원제 여기다 밑줄 치세요. 골프장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원제 골프장이 있고 대중 골프장이 있어. 이때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밑줄 쳤어요, 여러분. 뭐죠? 해원제 골프장이죠. 해원제 골프장. 위에다 적어, 옆에다 적어. 대중 골프장은 X.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은 뭐예요, 여러분? 골프 연습장. 여러분, 나대지에 이렇게 철골조에 이렇게 그물망 쳐놓고 새벽 5시부터 나가고 휘둘러야 되는 저 아줌마의 정체는 뭘까 해갖고,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기사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죠, 여러분? 스크린 골프장. 그죠? 예, 건물 안에 있는 거. 그런 대중 골프장은 중과 대상이고 아니고 회원권을 소지한 자만이 독점적 배터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일반인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바로 뭐다, 여러분?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밑줄 칩시다.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 대상이죠. 이때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자, 밑줄, 토지, 건축물, 임목, 요 세 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요 세 가지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뭐 할 때? 등록할 때, 등록. 이때 여러분 등록 적으세요. 원시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원제 골프장이란 중과세는 여러분 등록이라는 무슨 취득일 때만 원시 취득할 때만 중과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회원제 골프장이란 중과세는 뭐 할 때만? 등록할 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저거 승계 취득일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회원제 골프장은 뭐 할 때만 중과한다고 여러분? 등록이라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를 한다. 따라서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일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골프장의 특징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치성 재산은요, 당연히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이게 특징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치성 재산은 무슨 취득은 물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구분하고 안 하고 모든 취득에서 뭐 한다 그러면 중과합니다. 그런데 뭐만 골프장만 얘는 무슨 취득일 때 중과세하고 원시 취득일 때만 중과세라고 승계 취득일 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묻고 묻지 않고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하는데 딱 뭐 한 놈만 골프장이란 놈만 회원제 골프장이란 놈만 뭐 할 때 등록이라는 무슨 취득일 때 원시 취득일 때 한해서만 중과세라고 승계 취득일 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걸 피해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해서 밑줄 뭐 했다는 것도 증설 즉 원시 취득한 이후에 나중에 증설하는 거죠. 그것도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등록을 안 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그럴 때도 뭐 한다? 중과한다. 뭘 하지 않았어도 등록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만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뭐하면 사실상 뭐하면 사용하면 중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급 오락장 보세요. 고급 오락장은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임장활동 나가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박장 일단 이름부터 나쁜 놈들이죠. 유흥주점 영업장, 유흥주점. 또 특수목욕장 등과 그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다 여기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모르스로 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거 다 여러분 무슨 재산이 여러분? 바로 고급 오락장이 됩니다. 저거 적지는 마. 카바레, 뭐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클럽의 차이점이 뭐예요? 촌스럽게 진짜. 하여튼 안 좋은 것들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콜라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봐 나도 모르겠어. 씨. 자, 그다음에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이 중과 대상이 되려면 뭐냐? 밑줄 비업무용 자가용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비업무용 자가용입니다. 그럼 영업용은 중과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비업무용이 된다고. 비업무용 자가용이니까 영업용은 중과 대상이 아니죠. 그럼 영업용 선박이 뭐 있죠, 여러분? 뭐 한강에 뭐 있죠, 여러분? 유람선 떠 있죠? 그런 거. 그럼 도대체 고급 선박은 뭐냐? 적으세요. 요트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고급 뭐 수상스키 타는 거 이런 것들. 왜 우리 여름 되면
여기는 남양주니까 어디가? 가평 가기 가깝죠. 그러면 그냥 여름에 그냥 오빠 그러면서 그냥 쫙 해서 스키 타고 쫙 가죠. 보트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냥 오빠 달려 그러면 그냥 우와 그냥 쫙 또 남들 우통 벗어줘야죠. 여름에 또 식스팩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통 벗는 거야. 저같이 그냥 완팩만 보이는 사람은 가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 예. 배 타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죠. 뭐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요트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뭐 감만 잡으세요, 여러분. 자, 됐고요. 고급 주택 갑시다. 고급 주택. 자, 고급 주택은 여러분 실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자기가 중개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판정을 못한다. 끝난 거죠, 뭐. 그럼 그런 공인중개사 누구 잘 만나야 돼? 법무사를 또 잘 만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실제 여러분 고급주택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별 문제로 고급주택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2번 나온 적이 있고 별장 개별 문제 1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중개한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첫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때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는 사람은 면적 등의 조건과 면적과 가액 등의 조건 등과 그다음에 특수부대 설비 조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예요, 면적. 예. 그러면 첫째, 한 구의 건축물 연면적. 한 구의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이죠. 연면적을 따져서. 자, 밑줄 맞히세요. 331제곱미터 초가 연면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연면적.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일 때 얼마 여러분? 331제곱미터인데 요 331제곱미터 적으세요, 여러분. 요거 100평 기준이야, 100평. 그러니까 한 평당 3.3제곱미터 하거든요. 한 평당 3.3 하니까 3.3 곱하기 100평 하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여러분? 331제곱미터에서 옛날 규정이다 보니까 100평을 기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엔드 개념이야. 엔드. 그 다음에 건축물 시가 표준에. 건축물 시가 표준에. 자, 요거는 건축물의 시가평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여러분? 제외한 거죠. 이게 얼마 여러분? 9천만 원 초과. 여기서 이제 막 흥분하고 그러는 분들이 나타나요. 아니 여보셔. 무슨 9천만 원 초과했다고 해서 고급주택이냐? 라고 또 막 흥분한 분들이 계셔요. 요거는 요건 중에 하나이지 이거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무슨 가액이 여러분? 시가 표준을 가지고 9천만 원 초과. 엔드 또 있죠. 뭐냐? 2번에는 여기는 건축물 시가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이 시가 표준이겠죠. 주택의 시가 표준에. 자, 여기는 얼마 초과해줘야 돼, 여러분? 6억 원을 초과해줘야 돼. 이 3가지 조건을 어떻게 돼?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모두 올 충족할 때만 고급주택을 보니까 또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고 여러분? 엔드 개념이야. 엔드 개념. 그래서 주택의 시가표라는 건 얼마 초과한다고 여러분? 6억 초과죠. 여기서 단독주택의 시가표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이 얼마 초과된다고 여러분? 6억 원이야? 9억 원이 아니라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할 때는 얼마 초과하죠, 여러분? 국세에서 고가는 9억 초과야. 근데 지방세는 9억 원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6억 원이야, 6억 원.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단독주택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 고급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고급주택. 그 다음에 2번에는 건축물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을 따졌을 때 대지 면적. 그럼 여러분 건축물 바닥 면적이 커? 대지 면적이 커? 대지 면적이 더 커요. 대지 위에 건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331의 더블 662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몇 배예요, 여러분? 2배, 2배. 최소 2배. 그래서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여기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는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 그러니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면적은 둘 중에 하나만이야. 건축물 연면적을 가지고 따졌을 때와 대지 면적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 나머지 and는 뭐야, 여러분? 건축물 시가변액과 뭐 주택 시가변액. 요거는 충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걸 좀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외우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 버스 종점번호, 버스 번호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집 가는 버스 번호면 딱 좋을 텐데 버스 번호 요건 또 없죠. 네, 그래서 165, 10-1 뭐 그런 거는 있어도 330, 660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나온 거다? 100평, 200평. 한 평당 얼마? 3.4. 그렇게 기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출전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저는 얘보다는 여기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특수부대 설비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가 요건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적재하중 200km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가 된다는 것은 있는데 하여튼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여러분 얘는 반드시 and 역시 주택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가 된다 여러분? 6억 원을 초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 해서 무조건 고급주택은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택 시가 표준액 얼마 초과가 된다 여러분? 6억 초과해야 됩니다. and 개념이야.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죠. 풀장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거나 수영장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특징, 얘는 요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보래서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무조건 고급주택이다고요? 아니, 하나 더 있다. 뭐? 주택 시가변액이 얼마 초과된다? 6억 원 초과해야 돼서 여기는 엔드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뭐가 설치가 됐다 여러분? 수영장이 설치가 된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변액을 묻지 않고 여러분 무조건 뭐로 본다? 고급주택입니다. 그럼 출제는 여러분한테 이걸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죠. 엘리베이터냐, 에스컬레이터냐. 자, 요거를 좀 다시 비교 정리를 한다면, 자,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예요? 따져갖고 6억 원 이하일 때와 6억 원 초과했을 때에 이거를 고급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단독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인데 시가 변액이 얼마다고 여러분? 6억 이하랍니다. 그럼 고급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고급주택이 아니다 그 얘기죠. 6억 원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뭐를 본다는 얘기 여러분? 고급주택을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뭐가 설치가 됐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했어. 그러면 얼마라 하더라도 6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이다 한 얘기야. 물론 6억 초과 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요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출전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요 1, 2, 3, 4로 한다면 어디를 제일 좋아할까? 얘는 요걸 좋아하죠. 1번을 제일 좋아하죠. 얘는 고급주택이요? 아니요? 아니죠. 얘는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뭐는 엘리베이터인데 6억 초과하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됐다? 무조건 뭐야? 고급주택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출제할 가능성이 만약에 고급주택이라는 요 사치성 제사 나왔다 그러면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 갑시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치세요.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 윗줄. 다가구용 주택 포함. 단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할 때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했을 때 구획된 부분, 밑줄 구획된 부분 적으세요.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죠. 전용 면적별로 각각 한 개의 건물로 모아서 판단한다. 여기서 다가구용 주택이야. 다가구용 주택.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 다가구용 주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은 물론 적으세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면 우리 건축법상 뭐로 보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뭐로 봐? 단독주택을 보죠. 근데 세법인 요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독주택 요건을 갖고 따지지 말고 뭐로? 공동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나올 거예요. 실무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이냐 아닌지 따질 때는 전체 면적을 갖고 따져라. 가구별로 따져라. 가구별로 따지라는 얘기야. 가구별로. 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은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기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죠. 무슨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무슨 면적을 갖고 따진다고요? 전용 면적을 가지고 따지네요. 자, 그러면 전용 면적을 법률에서는 전용 면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면적에서 뭐를 제외한 거죠, 여러분? 공용 면적을 제외한 거 이렇게 나오죠. 총 면적에서 뭐를 제외한 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거. 뭘 말하는가요, 여러분, 총 면적에서 뭘 제외한 거? 공용 면적을 뺀 거. 그럼 뭘 말하는가? 전용 면적을 말하죠. 전용 면적. 근데 이 전용 면적은 다시 이게 단층형이냐 복층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층형과 복층으로. 일반적인 게 뭐고 여러분? 단층형이고 뭐 요즘 복층형도 많이 나오죠. 맨 꼭대기층에는 펜트하우스식으로 뭐 복층형 구조 나오죠. 그래서 단층형일 때는 얼마 초과하냐? 전용 면적이 여러분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근데 복층형은 여러분 뭐죠? 복층형은 1층과 2층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층과 2층에 뭐 타고 올라가죠? 계단이 있어죠. 그럼 계단은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이야? 공용 면적이야? 계단은 일반적으로 공용 면적으로 분류해? 전용 면적으로 분류해? 공용 면적이죠. 그러면 전용 면적 안에 공용 면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 그래서 여기는 몇 초예요? 274제곱미터 추가됩니다. 274. 그래서 단층형일 때 면적 조건과 복층일 때 면적 조건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 그 얘기 여러분. 단 1계층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때는 복층형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 제외한다는 것은 뭐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단층형으로 보라는 얘기죠. 복층형에서 제외란 말은 단층형으로 보고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기만 하면 1층과 2층을 합한 면적 얼마? 274제곱미터를 초과 여부 묻지 않고 무조건 단층형 요건을 충족한 걸 봐서 뭐로 보겠다? 고급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역시 엔드 개념입니다. 엔드. 면적 조건에 역시 여기도 주택 시가 편익이 얼마 초과된다 여러분? 6억 초과됩니다. 6억 초과. 역시 주택 시가 편익이 얼마 초과된다 여러분? 6억 초과되죠. 6억 초과. 여기서 주택 시가 편익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 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우리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고급 주택이란다. 결론부터 냅시다.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여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박스 밑에 이런 말이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선박.
별꼴 오손주죠. 무슨 재산? 밑줄 치시고요. 사치성 재산을 밑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1명이나 여러 명이 뭐를 시체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자 여기 단독 주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고급주택인데 고급주택 건물은 갑이 취득하고 고급주택 부속 토지는 누가 취득했다? 을 취득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주택이면 고급주택이면 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달라도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물론 갑은 뭐만 내면 되고 갑은 뭐만 내면 되고 건물분만 내면 되고 을은 뭐만 내면 되는가? 토지분. 이들은 각각 무슨 세율 적용한다?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맨 처음에 취득할 땐 토지만 취득했어. 나대지에 매입했어. 뭘 매입했다고요? 나대지에 토지만 매입했다고요. 그럼 중과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나대지는 그냥 토지이기 때문에. 자, 그냥 4%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반 토지를 매입한 걸 봐서 몇 %였다고? 몇 %였다고? 4%.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별장을 신축한가? 별장을 신축했대. 자, 별장 나왔네요? 무슨 주택이죠?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중과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얼마큼 중과세 해야 되죠? 8% 더하래요. 어디다 8% 더하라고요? 표준세에다가. 그럼 지금 표준세는 뭐죠, 여러분? 신축이니까 신축이죠. 건물 새로 졌잖아. 토지는 이미 냈어, 안 냈어? 냈잖아, 4% 취득했을 때. 그 이후에 신축했잖아. 그러니까 토지 매입 시점과 별장 신축 시점이 같아 달라? 바로 시차가 발생하잖아, 시차가. 맨 처음에 살 때는 뭐만 매입한 거고? 토지. 그래서 토지에 매입할 때 취득세에서 4% 냈다고. 그런데 그 후에 이 별장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했죠. 그럼 신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원래 표준세율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0.8%, 2.8%죠? 몇 프로? 2.8. 그래서 신축이라는 원시 취득일 때는 2.8%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다 보니까 별장이라니까 무슨 재산이고 사치성. 그러니까 여기다 몇 프로를 8%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프로? 10.8% 내야 된다는 얘기. 10.8%.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건물을 뭐 했는데 신축했는데 그 신축한 건물이 뭐면 사치성 재산이면 그 표준세율 몇 프로에다가 2.8% 몇 프로를 8% 더한 몇 프로 내라? 10.8% 내라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토지가 문제죠. 토지는 살 때는 뭐였어? 중과 대상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여기다 뭘 취했으니까 별장을 신축하니까 이 토지가 뭐가 돼버렸어? 이제 별장 부수 토지가 된 거죠. 그럼 별장일 때는 뭐도 중과한다고? 부수 토지 중과세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도 요 나대지도 물어보니까 별장 부수 토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도 중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해다. 이게 시차를 두는 거죠. 시차.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나대지를 매입한 후에 요거를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건물을 뭐하면? 별장을 뭐하면? 신축하면. 즉 취득한 어떤 몇 년 이내에 5년에 얘가 뭐로 바뀐가? 중과대상으로 바뀌면 예, 이때는 역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몇 프로 더 내야 돼? 8%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8%를. 이미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로 4% 냈어 안 냈어? 냈죠. 냈으니까 뭐만 내면 되는가? 중과기준세율 8%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별장, 고급선박 즉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해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 취득해도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자, 거기 중과기준세율 나왔네요. 밑줄 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된 세율로서 자, 동그라미 몇 프로를 말한다고요? 2%, 10%를 걷게 치우세요. 그냥 중과기준세율 그냥 무조건 몇 프로 말한다고요? 2%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당구장 볼까요? 자, 밑줄 엘리베이터 나왔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표력이 얼마 초과된다 그러면 6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 대상이죠. 그러나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력 6억 초과 여부에 관계이시 없이 뭐로 본다? 무조건 고급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 밑줄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을 자, 취득한 날부터 자, 동그라미 며칠이네? 60일. 여기 밑줄 치세요. 취득일부터 60일에 저거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합니다. 즉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며칠이나 해라고요? 취득일부터 60일. 이건 뭐로 말한다고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를 말하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뭐였지만 취득할 때는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었단 얘기야. 근데 이걸 취득한 사람이 나는 이걸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자, 이거죠. 제가 여러분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매입했어요.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매입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설치가 되는가? 수영장이 설치가 되는가? 실내 수영장. 수영장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수영장에 67제곱미터 이상이 뭐가 설치가 됐으면 수영장에 설치된 단독주택을 무조건 뭐로 본다 해서 여러분? 고급주택으로 본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수영장은 내가 설치한 거야? 아니, 전 소유자가 설치한 거죠. 내가 사다 보니까 이게 수영장에 설치가 됐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로 분류가 되는가?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고급주택, 이 수영장을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있으니까 맨날 집사람이 바깥에 나가 밤만 되면. 그래서 비치 여기 항상 수영장 옆에는 뭐가 있어 또? 비치 의자가 있죠. 그래서 꼭 영화가 이런 데서 다 끝나죠. 띠리리 그러거나. 그래서 그냥 여기 맨날 그냥 머리 풀러 헤치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밤만 되면 나가요 수영장에. 그래서 에이씨 이걸 그냥 묻어버렸어. 그럼 취득할 때 뭐가 있었지만 수영장에 있어서 뭐로 분류가 되었지만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이걸 뭐 한 사람이 이번에 취득한 사람이 이걸 고급 주택 별장 야 나 수영장 필요 없어 메꿔버렸어. 그럼 이제 고급 주택이 아니야. 아니죠. 며칠이나만 해주면 돼. 60일. 여기서 60일은 뭐를 말한다고요?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그래서 야 내가 취득할 때는 뭐가 설치가 돼 있어서 수영장이 설치가 돼서 고급주택이지만 나는 이거 앞으로 고급주택 사용 안 하겠다라고 용도 변경 공사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하나만 더. 자, 강남 신사동에는 건물을 상속을 받았어. 와 씨. 어디 있다고? 강남구 신사동이라면 또 어떤 지역이 여기가? 몰라? 예, 네, 상업적 융시설이 많아. 한때는 또 저대 어디서 뛰어다녔죠. 매일 거기 슬고 다녔죠. 바로 영동호텔 나이트클럽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받았다고 여러분? 상속. 그러면 상속일 때 몇 프로 내죠 여러분? 건물을 상속받아서 몇 프로야? 2.8% 내야 되겠죠? 자, 근데 요 상속받은 건축물의 바로 뭐냐? 캬바레 건물이야. 뭐다고요? 캬바레야. 그럼 캬바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응? 고급 오락장이라니까? 고급 오락장. 그러면 너는 상속을 받았을 때 몇 프로만 내면 되는데 2.8%만 내면 되는데 상속받은 게 뭐니까 고급 오락장이나 사치성 재산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8% 더하라는 얘기야. 8%.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 내라는 얘기야. 짜증나서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어? 받아? 그래도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어? 혹시 안 받을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받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상속을 받을 때는 뭘로 돌아갔지만 캬바레로 돌아갔지만 나는 이거를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고급 독서실로 바꾸겠대. 여러분 생각해봐. 뭘로 바꿔? 독서실로 바꾼대. 그래서 이걸 용도 변경을 해갖고 캬바레가 아니라 뭘로 바꿔버려서 독서실을 바꾼 거죠. 며칠이네? 아니지. 지금 상속이니까. 자, 거기 써졌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는 언제?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월 또는 9월에. 자, 그걸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얘 아무렇게 막 드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다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8% 더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의 결론. 취득할 때는 중과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걸 뭐 한 사람이 이번에 취득한 사람이 그런 중과 대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조건이 있다. 기한이 있죠. 언제? 60일 또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부터 매달 이내 6월 또는 9월 이내다. 이건 뭐를 말한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한다. 거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쪽 당구장 봅니다. 자, 별장 밑줄 하나, 고급주택 밑줄 하나, 고급 월악장 밑줄 하나. 자, 그럼 별장, 고급주택, 고급월악장은 여러분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모두 중과대상이라서 여러분 부수 토지가 중과대상이랬죠? 근데 밑줄 거기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밑줄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은 무조건 건축물 바닥 면적의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10배입니다. 무조건 10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5배, 10배 구분 없으나 무조건 몇 배? 여러분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로 봐라? 부속 토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몇 배예요? 무조건 10배입니다. 도시지역 안박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국세와 다른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도시지역 아니면 몇 배고? 5배고 그 밖의 지역일 때가 몇 배인데? 10배인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특성상 도시지역 안박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몇 배다고요? 10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합시다. 자, 저는 여러분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 드넓은 평야 초원위에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여러분? 별장. 그러면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은 물론 모두 중과세라고요? 토지도 중과세라는 얘기죠. 얘 무조건 중과죠. 그리고 그 밑에는 모두 토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에 이 전원주택에다 뭐 울타리나 담장 등이 쳐 있어갖고 어떤 경계선을 울타리나 담장 등이 있어갖고 뭐 벽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면은 경계선 역할을 한다면 그 경계 내 토지만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별장 부수 토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별장 부수 토지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중과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계선이 있다면 그 경계 내 토지만 뭐로 보는 거고 중과 대상을 보는 거고 그걸 면적을 보면 초과하는 건 중과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자, 근데 울타리나 담장 등이 없대. 그래서 어디까지를 별장 부속토지 보기가 애매하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닥 면적에 무조건 몇 배 곱해서요? 10배를 곱해서 10배 면적까지가 나오는 게 뭐고? 별장 부속토지. 이 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면 요놈은 별장 부속토지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별장, 고급주택, 고급월악장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다. 저거 위에다. 명확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그 경계 내의 토지가 되는 거고요. 밑줄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다고요? 10배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5번 요거 갑시다. 표준세에다가 4%를 더한 세율로 뭐 하는 거죠? 중과세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를 더한 세율 중과세는 반드시 어디 안에 쓴다고 그러면 과밀 억제권이요. 3배를 곱한 다음에 4% 빼는 건 어디에 쓴다고 그러면 대도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과밀 억제권역 아니나 대도시는 어디에 말하냐? 적어놓으세요. 수도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도권.
그래서 요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세법의 용어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개법의 용어입니다. 수도권 정비개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개법에 따라서 수도권을 크게 몇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냐? 크게 세 가지의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뭐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 그냥 여러분은 시험 대비로 그냥 뭐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서울과 인천과 어디를 말한다? 경기도 일대를 말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야. 수도권은 항상 세법상 규제 대상이니까 이 안에 수도권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야. 그럼 여기 대도시는 어디를 말한다고? 대도시도요? 수도권. 그럼 똑같이 과밀억제권이라지 왜 대도시였냐? 이게 개정된 거. 원래는 당초 대도시라면은 수도권 외에다가 뭐가 있었냐? 대구와 부산도 있었어요. 뭐도 있었다고요? 대구와 부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란 말인 과밀억제권역을 표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 외에 모두 있었다고 그러면 대구와 부산도 중과 대상이었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나 부산에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대구, 부산 다 소비도시를 전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 없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산업의 기반이라고 하시는 제조업이 몰락이 되는 거죠. 제조업이 몰락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외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먹을 것도 외국에서 들어야 되고, 뭘 만들어도 다 우리나라 수입해야 돼. 우리나라 공장 없어. 중국, 베트남 다 나가 있잖아. 삼성 로고 박혀 있지만 삼성 로고 박혀 있는 보면 어떻게? 베트남, 중국 그렇게 돼 있잖아 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똑같은 거야. 미국에 공장이 없어. 다 외국 나갔잖아. 세계 갖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제조업이 없어. 제조업 없으니까 항상 산업의 근간이 흔드니까. 그래 트럼프가 제일 먼저 대통령 되자 외국에 나 있는 공장 들어와라.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기네 미국에다 공장 안 만들면 거래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이니 우리는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세계가 트럼프를 싫어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 거기 있는 중산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 일거리 만들어주니까. 자기네 미국 농산물 갖다 막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중국에다 안 사? 그럼 거래 안 해주겠어? 씨, 그래.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이거 아니지? 뭐였지? 요거지, 요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구와 부산 제조업이 몰라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요 대도시 안에서 중과대에서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대구와 부산이 빠진 겁니다, 결론.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되니까? 빠졌어. 빠지다 보니까 뭐만 남은가? 수도권. 그러다 보니까 과밀억제권이나 대도시는 다 어디를 말한다, 여러분? 수도권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첫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눈만 보세요. 여기 눈팅만 합시다. 일단 들어가기 힘들어. 안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는데 이때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왔을 때는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뭐 했다 그러면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사업용 부동산 뭐 했다 그러면 신축하거나 뭐 했다? 증축하였다. 여기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이렇게 합시다. 법인의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법인의 본점이나 뭐 주사무소용 사업용 건물을 뭐 했다? 신축하거나 증축했다. 밑줄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뭐 사업용 건축물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하거나 증축했다. 이때 이러면 알아두세요. 본점, 거기 써져 있죠? 어디를 말한다고요?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 그러면 주사무소는 여러분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은 밑줄, 영리법인은 물론 모두 비영리법인도 중과대상입니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취득 형태 중 밑줄 뭐일 때만 신축과 증축이나 무슨 취득일 때만 원시 취득일 때만 중과합니다. 원시 취득이 안에서 중과세합니다. 따라서 밑줄 매입 등의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두 번째가 이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이죠, 여러분. 공장.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자, 여기 본점이나 주사무소형 사업용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는 여러분, 그냥 저것만 나. 이 본점과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이야. 그럼 본점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점이죠. 주사무소 밑에 뭐가 있죠? 분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 대상이 아니야. 뭐마냐? 본점과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이야. 그러면 이때에 이 본점과 주사무소의 공통점 적어놓으세요.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건물입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점이나 뭐는 주사무소는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점 건물이 하나 생기면 인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확 몰린다는 얘기야. 자, 제가 주택은행 본점에서 근무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금융 중심지죠. 그러니까 특히 증권회사, 우리나라 제2금융권 회사들의 본사가 다 여의도에 있어. 그러다 저희 주택은행 본점도 예전에는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9시에서 9시 반이야. 은행, 증권회사는 9시. 예. 근데 그 전에 출근해야 되겠죠? 은행은 9시 반.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아주 거기 여의도는 여러분 출퇴근할 때 아주 환장을 합니다. 여의도 안에. 왜냐면 들어가는 길이 대교가 몇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에 뭐 각종 증권회사 본점이 막 다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 있을 때마다 여기 상주 인구는 엄청나게 많죠. 제가 근무하던 은행 본점만 해도 상주 인구가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15층짜리 건물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인구가 확 몰리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는 얘기야. 근데 주요한 건 새로 짓지는 마라는 얘기야. 신축가. 기존에 있었던 건 어쩔 수 없고, 기존에 있었던 건 어쩔 수 없고, 새로 지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나가라는 얘기야. 그래도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도 들어오죠? 수도 그래도 들어오죠. 그래서 요 영역. 그래서 여러분, 요 본점이나 주사무소는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 나타나는 건물이니까 중과세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번에 갑시다. 공장이죠. 23쪽이요. 자, 공장을 뭐 했다 그러면 신설 증설했다 됩니다. 어디 안에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그래서 공장 신설 증설 나오죠. 두 번째.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인 수도권에서 공장을 어떻게 하면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에 그 신설 증설했던 사업용 과세 물건 뭐 하겠다 여러분? 중과하겠다입니다. 단 여기 밑줄 칩시다. 공장 어디라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여러분 공장 있다는 밑줄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밑줄 치세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자, 이때 여러분 공업지역 할 때 공짜 동그라미 공짜. 공업지역 할 때 공짜 동그라미. 산업단지 할 때 단짜 동그라미. 그럼 묶어버리면 뭐 되죠, 여러분? 공단이죠. 그걸 뭐 하는 지역이면? 유치 동그라미. 유치하는 지역. 그럼 여기는 공장 유치 지역이니까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죠. 자, 두 번째 밑줄. 도시용 공장을 제외합니다. 밑줄. 도시용. 공장이라더라도 도시용 공장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장만? 비도시용 공장만 중과세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형이죠. 여기 마석인가 그쪽 간 데도 있다고 그러는 걸 들었긴 들었는데 무슨 공장 여러분?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은 도시형 공장이라고 이런 도시형 공장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들어가면 한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기본 통칙이 나왔어요. 시험에서는. 그 밑에 기본 통칙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과 대상이 인 본점에 대한 예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시험에 나왔어. 나와서 올해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보시고요. 넘어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리 6번. 표준세에다 몇 배를 곱해서 3배를 곱한 다음에 몇 프로를 빼라고 이러면 4%를 빼는 것은 자 어디 안에 있다고 이러면 대도시죠. 역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나 공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죠.